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아침 방송 2부 저는 책입니다. 아마 오늘 일부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제 의견에 반대하실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명색이 보수 능객인데 이 선거판에서 한 표가 급한데 보수 야당의 대표와 정책을 비판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제 방송을 보는 분들 대부분이 보수층이란 걸 감안했습니다. 우리마저도 황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겠다고 한 걸 비판하지 못한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무엇도 비판하지 못할 테니까 말입니다. 시세에 따라 말을 바꾸면 우리가 보수운동을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김대호 후보가 한 말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노인 비하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기자가 쓴 노인 폄하니 비하니 하는 말에 동조해서 그를 쫓아낸다면 이 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저는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는 것은 통합당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수 야당을 새가슴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한 말씀만 더 드리죠. 뉴트 킹리치 의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킹리치 의원은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원내 총무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가 정치판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민주당이었는데 두 번 하원 의원에 낙선한 뒤에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가 후보 시절에 공화당 지지 대학생 모임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전쟁입니다. 킹리치는 웅성거리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거침없이 쏘아붙였습니다. 공화당은 신중하고 분별 있고 조심스럽고 은근하고 나약한 또 다른 세대의 가짜 리더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리더는 기꺼이 난타전에 뛰어들 인물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건 과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을 저는 지금 통합당을 이끄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여야의 타깃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세대별로는 20대와 50대에서 승부가 갈린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민생을 살핀다는 명분 아래 노골적인 여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엔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전염병 대응 기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라는 열었습니다. 어제 오전엔 인천공항을 찾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과 만났더군요. 노조는 문 대통령에게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종사자들은 약 3분의 1이 휴직 상태라고 합니다. 감염병 사태 이후에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하니 공항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실직 위기에 내몰린 겁니다. 문 대통령은 직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1일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밤낮 없이 땀 흘리는 분들이다. 고맙고 또 고맙다. 문 대통령은 이달 들어 이틀에 하루꼴로 지역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주도 4.3 추념식, 식목일 강릉 식수행사 등이 그것이죠. 이건 대통령의 선거지원이라는 반발을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박영준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한마디 했더군요. 왜 하필이면 총선 시기에 일정에도 없던 외부 방문이 잦은지 선거와 관련된 지역 직능을 골라 방문하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한 답이 참 재밌습니다.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게 총선 행보인지 금강송은 알고 있을 것이다.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이 관건 선거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었다는 금강송 소나무가 아는 것을 야당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문전 뉴스는 조금 지나쳐 보입니다. 어제 오늘 또 호주 폴란드 정상이 문 대통령의 임모와 진단키트를 요청했다는 문전 뉴스가 계속되더군요.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은 친절하게도 정상들이 대화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소개했습니다. 예의, 전화기를 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과 함께 말입니다. 자신들 이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노골적으로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라는 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보면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가 생각난다.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영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 장창을 뽑아든 모습이다. 아무리 살벌한 정치판이지만 이게 할 말인가요? 그러면서 윤희훈이 한 말이 정말 걸작입니다. 김 위원장의 백조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전염병 대응에 쓰자는 구상은 경제학 원론 공부를 마친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에 불과한 대책이다. 망상에 빠진 김 위원장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여기 비대위 위원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은 제가 알기로는 철학을 전공한 분인데 도대체 경제학 원론을 읽기는 했을까요? 차라리 재정학이나 화폐 금융론을 거론하지 그랬습니까? 이런 인신공격성 비판은 정말 사라져야 할 구태입니다. 통합당이 발끈한 건 당연합니다.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른 막말이다.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을 망상에 빠진 병자로 표현하고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윤호중 사무총장의 사퇴와 이해찬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외국 같았으면요, 이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황교안 부대변인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를 동물에 비유하고 선대위원장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대며 아래 사람으로 표현하고 비하한 말이다. 저도 한 말씀 더 보태죠. 아마도 윤 사무총장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직접 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절대 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마 돈키호테가 에스파냐의 귀족 아로스 기아노가 스스로 기사가 되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로시난테라고 하는 앙상한 말을 타고 순박한 농부 산초 판사와 함께 세상을 향해 떠나면서 자신을 돈 키호테 이렇게 불렀다는 것도 모를 겁니다. 이 돈키호테는 꿈을 쫓는 무력한 인간을 다룬 최초의 근대소설입니다. 제가 쓴 책 진실이 적들에서 돈키호테를 다루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꿈을 꾼다. 꿈이 없는 자들은 돈키호테를 바보로 이길 뿐입니다. 그러는 민주당은 기다리던 낭보 대신 비보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였던 시진핑 방안이 하반기 이후로 연기가 된 겁니다. 어제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시진핑 방안이 불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 중국 입국 금지 않고 기다렸지만 시진핑 방안 하반기로 연기. 우리 외교부는 얼마 전이죠. 시진핑의 상반기 방일 계획이 무산됐을 때도 방한 계획이 불변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 방한 계획은 변동이 없다. 양국이 합의한 만큼 방안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외교부 당국자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은 최대 행사인 양회조차 연기를 했었죠. 외신을 보면 그 양회가 다음 달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데도 시진핑 방안에 매달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린 것을 이제 뭐라고 빌명할 건가요? 시진핑 방안과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얘기할 건가요? 지난번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통합당은 어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대통령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자인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감염병 사태가 자연적으로 해소되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표를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산이 아니라면 정부가 이렇게 나태하게 있을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표심을 파고든 말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안목이다. 문 대통령은 전혀 안목을 갖지 못한 지도자다. 솔직히 저는 김 위원장의 이런 말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제가 쓴 신군주론 등 여러 책에서 리더의 첫째 덕목으로 해안을 꼽고 있습니다. 그건 곧 안목이라고 한다고 썼죠. 그분이 제 책을 읽었을 일은 만무할 테니 말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통치자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지식입니다.
과거 YS는 머리는 남에게 빌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머리를 빌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게 바로 안목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을 가지려면 본인 스스로 기본적인 지식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중전은 이번 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수도권 승부의 승패를 가르는 전투입니다. 바로 이 공중전 승부 말입니다. 저는 이 공중전에서 야당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당의 전투기가 마음대로 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경제 환경부터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뵙죠. 창밖은 이미 봄이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